네, 계속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수증 수치명세 작성이 되시면요. 예, 닫아주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눌러주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걸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자, 발행어음의 만기 결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어음 보시면 여러 가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어음은요, 전자어음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전자로 발행된 어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어음에는요, 돈을 받아야 하는 어음도 있고요.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는 어음도 있습니다. 자, 여기 귀하에 적힌 사람이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고요. 이쪽에 발행인 쪽에 발행 쪽에 적힌 쪽이 그렇죠. 돈을 줘야 되는 쪽입니다. 자, 우리 기업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은요.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입니다. 자, 이 어음 보시니까요. 세린유통 귀하, 세린유통이 돈을 받아야 되는 쪽이고요. 우리 회사인 지리산 생수가요.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이 어음은요. 돈을 줘야 하는 지급 어음이 되겠죠. 돈을 줘야 되는 지급 어음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주셔야 되는 거예요? 2020년 7월 20일까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행의 거래 내역 보시니까요.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자, 통장 거래 내역 보시니까요. 2020년 7월 20일에 1,000만 원을 찾았습니다. 1,000만 원 예, 출금됐습니다. 돈 나갔습니다. 1,000만 원 돈 나갔습니다. 누가 받아갔어요? 세린유통이 받아갔죠? 자, 자료 설명 보시니까요. 주식회사 세린유통에 지급한 어음이, 그래서 지급 어음이죠. 이 지급 어음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요.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에 감소되겠죠. 자, 자산 감소니까요. 대변의 당좌예금 어디 은행이요? 국민은행이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날짜 7월 20일 날짜고요. 자, 이번엔 대변 먼저 해볼게요. 4번 눌러서 대변. 자, 여러분들 어디서 빠져나갔다고요?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자산 감소였습니다. 여러분들 당좌예금인데요. 어디 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이니까 은행 표시해줘야 되죠? 거래처 입력합니다. F2 눌러서 자, 국민. 아하, 여기 보니까 제일 아래에 국민은행 당좌예금이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금액은 자, 금액은 이렇게 1,000만 원 되시겠네요. 자, 이제 대변 됐고요. 자, 차변은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어음이라고요? 그렇죠. 지급해야 되는 어음이니까요. 차변에는 지급 어음 되겠네요. 지급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지급 어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어음 돈 받을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린 유통이었으니까 자, 여기도 F2 눌러서 세린 검색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세린 유통한테 돈을 줘야 되는 어음 돈 줬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돈 갚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돈 갚았으니까 지급어음 돈을 줘야 되는 부채도 감소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부채 감소는요. 차변에 이렇게 기재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시죠, 여러분들? 자, 끝난 게 아니시고요. 자, 평가 문제 2번 보니까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음 클릭해 주시고요.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F3 누르면 이 어음 관리가 됩니다. 자, 이 어음은 여러분들 지급 어음 돈 줬으니까 결제된 거고요. 자, 어음 번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F2 눌러서 검색해 보시니까요. 세린 유통한테 줘야 되는 어음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는 게 자금 관리가 됐었죠.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자, 세 번째인데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날짜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날짜는 언제고요? 네, 맞습니다. 8월 3일 날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금액 보시니까 얼마고요? 네, 13만 2천원입니다. 결국 거래 날짜가요. 2020년 8월 3일 날짜고요. 금액은 13만 2천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3만원 초과되면요. 3만원 넘어가게 되면 우리 뭐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죠. 적격 증빙인지 보셔야 되죠. 적격 증빙 세 가지 뭐 있다고요? 그렇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죠. 일단 3만원 넘었으니까요. 적격 증빙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쵸. 카드 매출전표니까요. 3만원 초과해도 적격 증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 보시니까요.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 대금을 결제로 받은 체크카드 매출전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까지 공부해 왔으니까요.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돈 쓰는 건 복리 후생비고요. 다른 회사의 사람들한테 돈 쓰는 건요. 그렇죠. 접대비였죠.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라고 하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요. 신용카드 가지고 밥 먹었다라고 하면요. 근데 신용카드는요. 이번 달에 바로 출금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 출금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직 돈 안 냈다라고 해서 우리가 미지급금이다라고 불렀는데 이 문제가요. 아주 교묘하게 장난친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아니고요. 체크카드 썼대요. 여러분들 체크카드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체크카드는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만 결제가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체크카드는요. 결제하는 동시에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미지급금이 아니에요. 그냥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통 예금이 자연스럽게 바로 감소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신용카드만 나왔기 때문에 항상 돈 아직 안 나갔다, 미지급금이다 라고 표현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이번 시험 회차에서는요. 조금 특이하게 체크카드 나왔어요. 여러분들 체크카드는요. 이번 달에 결제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시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보통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변에는요. 그렇죠.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정리해 보시면요. 차변은요.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었으니까 접대비가 되고요. 오른쪽 대변에는요. 그냥 바로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는 8월 3일 날짜고요. 자, 차변 먼저 하겠습니다. 자, F2 눌러서 검색할 거예요. 접대 몇 번대로요?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자, 금액은 13만 2천원이고요. 자, 이번엔 4번 눌러서 대변 선택할 거고요. 자, F2 눌러서요. 여러분들 뭐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예금입니다. 자, 어디 은행 거고요? 신한은행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신한 체크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실수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카드 썼다라고 하니까 여기 신한 체크카드 있네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보시니까요. 계좌번호가 476-25-96-11-220번이에요. 위에 거죠 여러분들. 아주 실수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번호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이 회차에서 이 시험 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했던 유형이에요. 왜요? 우리 그냥 막 좀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암기하거든요. 뭐라고? 그냥 카드 쓰면 지급금이겠지라고 그냥 우리가 암기하고 있거든요. 암기하고 있어서 그렇게 잘못된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 무조건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자, 출장비, 정산서입니다. 자, 정산된 내용 보니까요. 영업부 차장 정휘겸한테 우리가 아마 출장비 줬던 것 같아요. 자, 날짜 보니까 8월 16일 날 정산했고요. 자, 돈 쓴 내역 보니까 숙박하는데 33만원, 그리고 교통비도 12만원에서 총 얼마 우리가 준 거예요? 45만원 우리가 정휘겸한테 출장비 정산해줘야 됩니다. 자, 자료 설명 보시니까요. 8월 16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 돈 받았다, 줬다라고 하는 입장은요. 회사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100% 회사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인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출장비로 얼마 줬는지 모르니까 8월 13일 날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월 13일 날 보니까 지급금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출장 갈 때 얼마 쓸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돈 주고 나서 너 쓰고 나중에 와서 정산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얼마 들지 모르니까 일단 줘보는 걸 우리가 지급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돈 주는 걸 얼마 줬어요? 50만원 줬거든요. 자, 근데 실제로 쓴 거 보니까요. 얼마 쓰고 왔대요? 45만원 쓰고 왔으니까 얼마는 우리 회사에 반납할 거예요. 5만원 반납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출장 간 건요. 우리가 여비 교통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얼마 쓸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줘보는 걸 지급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출장 가서 돈 쓴 거 얼마예요? 45만 원이에요. 즉 진짜 출장비는요. 여비 교통비다라고 해서 45만 원만 쓴 겁니다. 그 나머지 5만 원은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현금으로 받았다. 자산 증가니까요. 차변되시겠죠? 그럼 차변해요. 여비교통비 45만원. 그리고 뭐? 현금 5만원. 그 대변에는요. 그렇죠. 그냥 돈 받아봤다라고 하는 지급금이 될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서. 구조 조금 어렵습니다. 자, 날짜는 8월 16일자고요. 차변 먼저 해볼게요. 자, 여비, 교통비. 여러분들 몇 번째로요? 항상 800번째입니다. 자, 금액은 45만원. 또 차변 선택하시고요. 자, 이번에 뭡니까? 그렇죠. 현금 돌려받았으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하겠네요. 자, 대변에는요.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그렇죠. 정휘겸한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장은 조금 어려워서요.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회계학에서 이렇게 정산하시는 문제가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정산하는 문제가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언제 정산했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월급 줄 때, 급여 줄 때 원천 징수한 예수금도 같게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쵸. 갈수록 좀 어려워지죠. 예, 인정합니다. 예, 조금만 복습해 주시고 같이 좀 가볼게요. 자, 다음 거 보실까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기타 일반 거래인데요. 뭐 이렇게 견적서 쭉 있네요. 뭐 이렇게 견적서 쭉 있고 뭐 이렇게 뭐 견적이 있습니다. 자,
자, 내용 보시니까요. 자, 일단 보통예금 거래내역 보시니까요. 자, 여러분들 찾으신 금액 출금. 돈 나간 거네요. 우리 회사 돈이 나갔습니다. 우리 회사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돈이 왜 나갔지? 라고 한번 살펴보니까요. 자, 얼마 나갔대요, 여러분들? 찾으신 금액 출금 돈 나간 게요. 81만 원입니다. 자, 날짜는 언제고요? 8월 21일 날짜고요. 계약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약금을 주면 뭐라고 했죠? 계약금을 주면요. 내가 돈을 미리 줬다라고 해서 선급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쪽은요. 선수금이다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계약금은요. 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전체 계약이 891만원짜리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금으로 81만원 주고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요. 돈 정산할 때요. 얼마는 빼고 정산하시면 돼요. 요 81만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시면 되거든요. 얼마만? 810만원만 주고받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계약금은요. 이 계약금을 준 쪽도 있고요. 이 계약금을 받은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금을 준 쪽은요. 내가 줬다라고 해서 선급금이다. 지급했다라고 해서 선급금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이 계약금을 받은 쪽은 선수금이다. 돈을 받아왔다. 그래서 선수금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혜산 행수는요. 계약금을요. 출금 줬습니다.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약금인데 제가 돈을 준 쪽이니까요. 뭡니까? 선급금 되겠죠.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들? 성진 유통한테 보내신 거죠. 내용 정리해 볼게요.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체해서 지급! 돈 지급! 줬으니까요.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하게 될까요? 그렇죠. 보통예금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자산의 감소니까요. 대변이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차변은요. 계약금을 줬다라고 하니까 선급금이 되겠네요. 날짜부터 좀 적을까요? 자, 8월 21일자고요. 자, 차변입니다. 자, 뭐라고요? 계약금 미리 줬다고요. 선급금. 누구한테 줬다고요, 여러분들? 누구한테요? 성진 유통한테 줬습니다. 성진 유통한테. 성진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금액이요. 81만원 되겠습니다. 저 대변에는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죠? 여러분들, 요 보통예금 통장이 여러분들 어디 통장이에요? 하나은행 되시니까 자 F2 눌러서 하나은행 보통예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우리 계약금을 주면 뭐라고요? 지급했다, 줬다라고 하니까 선급금이다라고 부르고요. 계약금을 받으면요. 돈 받아왔다, 수금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선수금이다라고 하는 부채로 표시합니다. 자, 이제 6번째 볼까요, 여러분들? 6번째. 자,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신데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어디 은행이고요? 하나은행이고요. 자, 날짜는 9월 1일자고요. 이번엔 여러분들 맡기신 금액, 입금 돈 들어왔대요. 돈 들어왔대요. 얼마? 3만원 들어왔다고 합니다. 3만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내용 보시니까요.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는 상업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여 포인트 인센티브 3만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인센티브 받은 거죠? 인센티브 받은 겁니다. 인센티브. 자, 근데 중요한 건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으니까요.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으니까요.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통장은 증가할까요? 감소하게 될까요? 그렇죠. 증가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니까요.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그렇죠. 차변의 보통 예금 되겠죠. 차변의 보통 예금. 자, 그럼 대변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인센티브 받은 건데, 여러분들 이 금액 보시니까 3만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서, 우리 기업에서 한 3만원 정도 돈 받았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일까요? 별로 안 중요할까요? 한 3만원 정도 되는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 막 이렇게 거래 내역 보시면, 한 번 거래할 때마다 막 이렇게 800만원 이렇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3만원 받았대요. 이거 큰 사건이에요? 별 사건 아니에요. 사실 3만원요. 별 사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3만원만큼 내가 돈 버는 건 맞는데 중요하게 돈 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소소하게 돈 번 건요. 짭 이익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소소하게 돈 번 건 짭 이익이다 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차변에는요.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할 테니까요. 차변에는 자산 증가. 그래서 보통 예금 들어가실 거고요. 오른쪽 대변에는요. 그냥 소소하게 재미봤다라고 하니까 뭡니까? 짭 이익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요. 자, 9월 1일자고요. 자, 차변 먼저 할까요? 보통 예금입니다. 어디 은행? 하나은행. 자, 금액이 3만원이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 회사가 소소하게 재미 보는 건요. 짭 이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돈을 주었다 이런 것들 다 짭 이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최근 기출문제인 45회차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찾아볼까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두 개에서만 볼 겁니다. 45회차하고 44회차하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지금 45회차 한번 같이 해봤고요. 이번에는 44회차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44회차. 자, 44회차도 여러분들 우리가 실행시켜 주실 때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여기 파란색에 FAT1이라고 적혀있는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뜨면요. 설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확인 눌러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수험번호 규칙은요. B로 먼저 시작하시고요. 요 회차
44회 누르시고 1 끝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성명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유형은 A형. 자, 감독과 확인 번호는요, 이렇게 KF 2 회차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뭐 가볍게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 이번에 회사는요, 우리 회사 이름은요, 주식회사 백세 건강입니다. 우리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백세 건강이고요. 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회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44회차도 한번 같이 볼게요. 44회차. 자, 이번에 우리 회사는요, 백세 건강인데요.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즉, 여러분들, 건강식품이 우리 기업의 종목될 거고요. 이 건강식품을 팔면 매출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건강식품을 사오면 매입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회계 기간은 제6기 6년차 기업이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채권 채무, 한쪽에 자산, 다른 한쪽에 부채인 경우, 그리고 뭐 예금, 금융기관과 관련된 거면 꼭 거래처 코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자금 관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어음 얘기 나왔을 때 F3 눌러서 해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반복하는 연습 한번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기초정보관리의 이해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기초정보관리의 이해는요, 이제 머릿속에 막 인이 박혀 있을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뭔가 우리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등록이니까요. 우리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 자, 한번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구경만 좀 해주세요. 구경만. 자, 구경해보시면요.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주소가 바뀐 게 아니고요.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요. 관할 세무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이번엔요. 주소지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요. 뭐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업태만 변경이 됐고요. 자, 그 다음은요. 국세 환급금 계좌에 계좌번호 입력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달라진 게 없죠. 그럼 같이 해볼게요. 자, 회사 등록이니까요. 자, 두 번째 메뉴에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만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업태가요. 소매업이 아니고요. 소매업이 아니고 뭐라고요? 업태가 소매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넣어볼게요. 자, 소매업이 아니고요. 그냥 뭐만 넣으면 돼요? 소매업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해달라고 했던 게 국세 환급금 계좌 입력해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음표 찍으시고 자, 어디 은행? 신한은행. 자, 무슨 지점입니까? 서대문 지점이고요. 계좌번호가요. 112-088
다시 654, 321 되시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회사 등록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항상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 자, 이거 전기분, 재무제표는 제가 한 번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거래처별 초기이월입니다. 여러분들 거래처별 초기이월 왜 한다고요? 내가 받을 게 있고 줄 게 있을 때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건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 한다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빨리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보니까 뭐에 대한 거예요? 지급, 어음.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어음과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어음. 자, 거래처별 초기이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메뉴 여기 있죠? 잘 안 되시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별 초기이월. 자,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지급, 어음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자, 누구한테 내가 돈을 줘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자, 보이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좋은 식품에 2천만원 돈을 줄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산식품에 1,500만원 돈을 줘야 되는 어음이 있네요. 자, 뒤에 보시니까 어음 번호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입력해 줄게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F2 눌러서 첫 번째 거래처는 어디고요? 좋은 식품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어음의 만기 날짜 언제셨나요? 만기 날짜 2020년 3월 30일이었죠? 2020년 3월 30일. 자, 여러분들 어음 번호는요. 일단 있는지 한번 F2 한번 눌러볼까요? F2 한번 눌러보니까 이렇게 어음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어음 번호는요. 자, 004, 20, 19로 시작해서요. 1130입니다. 자, 보니까요. 1130. 첫 번째 거네요. 요거 주고 확인. 금액은 얼마고요? 2천만 원입니다. 자, 발행한 날짜는요. 여러분들 이 어음을 발행한 날짜는요. 2019년 12월 30일이네요. 2019년 11월 30일. 여러분들 이 어음 번호는요. F2 눌러봐서 조회해봐서요. 조회해보셔서 조회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조회하시고. 조회하시고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조회하시고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으면 알맞은 걸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래처는요. 청산식품이네요. 청산식품. 만기 날짜가요. 2020년 4월 30일이고요. 자, 이것도 한번 F2 눌러보시면요. 아하, 12305로 하는 요 어음 맞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거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금액은 1,500만원 되시겠네요. 자, 이 어음의 발행 날짜는요. 2019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ESC 누르면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지급 어음에 이렇게 거래처가 표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습해 주시면 회계는 금방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는 걸로 이야기하고요. 자, 이제 또 분기와 관련된 얘기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